재생 버튼이 눌렸다. 자장가가 한 올려 틀렸다. 윤기창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숨 대신 눈동자만 떨렸다. 스피커 뒤에서 삐가 5묶음으로 잘랐다. 길고 짧고 다시 길게. 나는 정지 버튼을 못 누르고 이름표를 읽었다. 콩아리에게. 그날 밤 내 손가락은 혼자서 그 소리를 따라 책상에 점과 선을 새겼다. 며칠 후 보육원 원장이 낡은 파일을 펼쳤다. 흑백 사진 속 아이의 왼볼에 점이 있었다. 나는 거울 보듯 내 볼을 만졌다. 같은 자리였다. 지우가 DNA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99.99%. 윤기창이 내 이름을 불렀다. 서정아. 처음으로 딸로서 30년 전 사라진 콩아리는 내 옆에 서 있었다. 테이프 속 틀린 가사는 나를 찾아달라는 암호였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목을 긁었어요. 플라스틱 박스가 구석에 기대 있었고 테이프 한 장에 라벨이 붙어 있었죠. 콩아리에게. 손글씨가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이응 받침. 누군가 울면서 썼을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리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 여자 목소리. 자장 우리 콩알이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품에서 잠을 자렴. 그런데 다음 구절이 달랐어요. 같은 멜로디인데 단어가 바뀌어 있었죠. 비가 와도 괜찮아. 아니면 비가 오면 무서워였나요? 2번 반복됐는데 2번 다 틀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윤기창 회장님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끊긴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장가만 흘렀어요. 테이프 끝으로 가면서 신호음이 나왔습니다. 삐삐 길고 짧은 소리가 5묶음. 규칙이 있었어요.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데크 전원을 확 껐습니다. 윤지우. 회장님 딸이라고 들었죠. 누가 함부로 이걸 틀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찾았는데 창고도 마음대로 뒤지고. 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손을 들어 지우 씨를 막았습니다. 지우야 콩아리. 아빠, 또 시작이세요. 콩아리 어디 갔어? 지우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실엔 저만 남았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꺼내 들었죠. 콩아리에게. 대체 누구죠? 밤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자장가가 귓속에서 계속 틀렸습니다. 신호음도 돌았고요. 저는 종이를 꺼내서 소리를 베꼈어요. 길면 선 하나, 짧으면 점 하나.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5묶음을 다 옮기고 나서야 멈췄죠. 패턴 같았습니다. 암호 같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라디오 옆을 배회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찾고 계셨습니다. 손이 라디오 다이얼을 만졌다가 옆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카세트 데크로 갔다가 멈추지 못하는 동선이었어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콩아리. 콩아리가 누구예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뒤에 한마디만 나왔어요. 내 딸.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 씨 말고
또 딸이 있었다고요? 그럼 어디 있죠? 왜 집 안 어디에도 사진이 없죠? 점심을 준비하는데 지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풀렸어요. 어제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 테이프 말인데요. 아빠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안 하세요. 콩알이라고만.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우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낮잠 주무시는 사이 우리는 볼륨을 낮춰서 테이프를 다시 틀었습니다. 자장가 뒤로 배경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 차 소리, 그리고 종소리. 멀리서 울리는 쇳소리였습니다. 저거 들려요? 네. 어디선가 녹음한 거겠죠. 우리는 여러 번 되감아 들었어요. 또 다른 소리도 잡혔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 역 이름이 지금과 달랐어요. 저 역 지금은 안 쓰는 이름이에요.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쯤 바뀌었거든요. 30년.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겹치죠? 테이프가 끝으로 가자 신호음이 다시 나왔어요. 삐삐. 지우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패턴이 있어요. 일정하게 반복되거든요. 맞았습니다. 5묶음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묶음마다 길고 짧은 조합이 달랐어요. 모스 부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녹음해 둘게요. 지우 씨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프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근데 서정 씨. 네. 어제 이 테이프 처음 들었을 때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처럼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뭔지는 몰랐죠. 그냥 슬프다고만 느꼈습니다. 슬픈 노래라서요. 그렇군요. 지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님을 돌보고 식사 준비하고 약 챙기고 일상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장가가 계속 틀렸습니다. 틀린 가사가 뭐였죠? 왜 2번 다르게 불렀죠?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도 없이 무서웠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컸어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마에서 유리에서 벽을 타고 빗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테이프 속 자장가가 떠올랐어요. 비가 와도 괜찮아. 아니면 비가 오면 무서워. 왜 비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떨리죠? 다음 날 아침 지우 씨가 저를 찾았습니다. 서정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비 때문에. 지우 씨는 망설이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전문가한테 부탁했어요. 배경 소음 분석.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떴습니다. 메모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이 종소리요. 전통시장 종이래요. 서울에 몇 군데 없대요. 그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하철 안내 방송. 정확히 32년 전 영명이래요. 장소를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빗소리. 지우 씨가 한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인데 리듬이 특이하대요. 오래된 기와집 처마 같은 느낌이래요. 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처마, 빗소리, 뭔가 제 안 어딘가에서 흔들렸어요. 그 시장이 어디예요? 종로 쪽이요. 같이 가볼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병인이 환자 두고 나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오전에만 다녀와요. 아빠는 제가 다른 분 불러놓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한데 낯설었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이 좁았고 종이 구석에 매달려 있었어요. 지우 씨가 종을 가리켰습니다. 저거예요. 테이프 속 소리랑 똑같대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호객 소리, 북적거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와봤는데 익숙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셨어요? 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표정이 또 이상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냄새가 익숙했어요. 공기도 소리도. 발이 먼저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 지우 씨가 앉자고 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서정 씨, 괜찮아요? 네. 지우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시장을 나와 근처를 돌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 봐요. 기와집. 정말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빈집 같았지만 처마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안 오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기가 지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등기부 떼볼게요.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그날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체 이게 뭘까요? 왜 저는 이렇게 끌리죠?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오래된 사진을 들고 계셨어요. 회장님, 뭐 보세요? 회장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젊은 부부와 아이 둘. 한 아이는 또렷했지만 다른 아이는 흐릿했어요. 움직이다 찍힌 것처럼. 콩아리. 회장님이 흐릿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콩아리 어디 갔어?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윤곽, 작은 손, 그리고 왼쪽 볼. 점이 있었어요. 작은 점. 무의식적으로 제 왼쪽 볼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점이 있었거든요. 같은 자리에. 며칠 후 지우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아빠 명의예요. 30년 전에 샀대요. 기와집이 회장님 건물이었습니다. 지우 씨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진짜 여기서 녹음한 거잖아요. 우리는 회장님께 열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열자 먼지가 쏟아졌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방, 부엌. 가구는 없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벽에 못자국, 마루바닥 흠집, 창가 손때. 여기 누가 살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작은 방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구겨져 있었어요. 지우 씨가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오늘 콩아리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지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콩아리는 자장가를 좋아한다. 내가 부르면 금방 잠든다. 비 오는 날이면 콩아리가 무서워한다. 꼭 안아줘야 진정한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콩아리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테이프에 모든 걸 남긴다. 그 아래 작은 글씨. 보육원. 이화. 숨이 멎었습니다. 이화 보육원. 제가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이화 보육원이요? 지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서정 씨, 혹시 알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저 거기서 자랐어요. 뭐라고요? 이화 보육원에서요.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지우 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 지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보육원 가봐요.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화 보육원은 위치를 옮겼지만 옛 원장님은 살아계셨습니다. 80대 후반.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소? 30년 전 기록을 찾고 있어요. 콩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소. 기억하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에 왔소. 비 오는 날. 남자가 아이를 데려왔소. 원장님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문 인장이었어요. 매달 돈이 들어왔소. 그래서 잘 키웠소. 또 다른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이 기록이요. 지우 씨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체 특징, 건강 기록, 성장 과정, 사진도 몇 장 붙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작은 아이,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왼쪽 볼과 같은 위치였거든요. 이 아이가 이름은 없이 왔소. 제가 지었소. 서정이라고. 파일에 적힌 이름. 한서정.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그 콩알이라는 건가요? 손톱 모양 보세요. 원장님이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이 유난히 작았소. 자장가 들으면 금방 잠들었소. 저는 제 새끼손가락을 봤습니다. 손톱이 유난히 작았어요. 그리고 자장가. 저는 지금도 자장가를 들으면 편해집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요? 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40대 남자였소. 정장 입고 표정이 굳어 있었소. 이름은요? 안 말했소. 가면서 중얼거렸소. 너를 지키려면 이래야 한다고. 너를 지키려면.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정말 그 아이일까요? DNA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그럼 윤기창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집에 가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쳤어요. 저는 처마 밑에 섰습니다.
그 소리가 테이프 속 빗소리와 똑같았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이 공포를.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비가 오네.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 콩아리가 사라진 날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지우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콩아리가 누구예요? 회장님은 한참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시면서요. 내 딸이야. 내 둘째 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키려고 했어. 너를. 무슨 뜻이에요? 그때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 상속 다툼. 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그래서 숨겨야 했어.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서에게 부탁했어. 보육원에 맡기고 돈을 보내라고. 나중에 데려오겠다고.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 나는 겁쟁이가 됐어.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라니. 회장님은 벽난로로 걸어가셨습니다. 타일 틈새를 더듬으시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테이프였습니다. 이걸 들어봐. 지우 씨가 받아서 데크에 넣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너를 지키려면 다 잊어야 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이 테이프에 모든 걸 남긴다. 목소리 뒤로 신호음. 저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점자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웠던 점자. 이화 보육원 계좌. 하나씩 해독되자 문장이 나왔습니다. 계좌는 누구 명의예요? 비서 명의야. 장도윤. 회장님이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계장부야. 근데 이상해. 송금 주체가 계속 바뀌어. 지우 씨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한 달은 회장님, 다음 달은 비서, 그 다음은 또 다른 명이네요. 서명도 이상해.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콩알이라니. 제가 회장님 딸이라니.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점과 선을 그렸습니다. 점자 운율, 테이프 신호음.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지우 씨는 밤새 회계장부를 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이상한 거 찾았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보육원 기부금 외에 다른 돈도 빠져나갔어요. 컨설팅 비용이래요. 컨설팅 비용이요? 매달 수천만 원씩? 장도윤 씨 명의 회사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있어요. 이 회사가 당시 상속 다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지우 씨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 이체, 인맥 관계도. 장도윤 씨가 양쪽에서 돈을 받았어요. 회장님한테는 충성하는 척하면서요.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었습니다. 이럴 수가. 불러야겠어요. 장도윤 씨를요. 전화가 걸렸습니다. 1시간 후 장도윤이 도착했어요. 60대 초반. 정장,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서재로 들어와 우리를 둘러봤어요. 부르셨습니까? 앉아요. 회장님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뭔가. 장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침묵. 컨설팅 비용?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속 다툼 때 사람들한테 흘러갔더군요. 당신이 보낸 거죠? 장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뭘? 제 입장을요. 전 평생 회장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충성했고 헌신했죠. 하지만 얻은 건 월급뿐이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분을 받고 권력을 나눴습니다. 전요? 그냥 비서였어요. 그래서 배신한 거요? 배신이 아닙니다. 제 몫을 찾은 거예요. 콩아리는요? 내 딸은 어떻게 된 거요? 장도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잘 자랐잖습니까?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이용하려고 했죠? 상속 구도를 흔들려고.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기부금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무기가 될 수 있었죠. 둘째 딸의 존재, 상속 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린 거요? 필요했습니다.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위치? 회장님이 비웃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욕심쟁이였을 뿐이야. 장도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권력 다툼에 안 휘말렸으니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괜찮지 않았어요. 장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보육원에서 매일 궁금했어요. 제 부모는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선생님한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제 30년이요? 장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지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로 끝이에요?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횡령, 문서 위조, 배임. 전부요. 그렇게 하시죠. 장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입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전 정말로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욕심이 앞섰을 뿐이에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도윤은 대답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회장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축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허탈하구나. 평생 함께 일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언론에도 알려졌죠. 재계 원로 비서의 수십 년 횡령 사건.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우리는 집에만 있었어요. 회장님은 공개 사과를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콩아리 이야기를, 그리고 내 잘못을.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은 단상에 서셨어요. 저는 30년 전 제 둘째 딸을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가문 상속 다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입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제 비서는 제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30년 외롭게 자란 내 딸에게. 저는 무대 옆에서 울었습니다. 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딸분은 누구입니까? DNA 검사는 했습니까? 회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요. 기자회견 후 여론은 갈렸습니다. 비난도 이해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집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에 첫 번째 테이프가 놓여 있었어요. 다시 들어볼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장가가 흘렀어요.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콩아리. 저는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기억났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품에서 잠을 자렴. 지우 씨도 허밍으로 따라했습니다. 회장님은 박자를 맞추셨어요. 자장가가 끝나고 신호음이 나왔습니다. 삐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점자 암호. 저를 찾아달라는 메시지. 찾았어요. 저를. 그래. 늦었지만.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회장님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우 씨도 우리를 안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죠. 아침마다 회장님과 산책했습니다. 지우 씨도 주말이면 함께 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정아. 네, 아빠. 이름 바꾸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성말이야. 윤씨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 윤서정이 되는 것,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30년간 한서정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지우 씨는 언니가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쇼핑도 다녔죠. 서정아, 이거 어때? 예쁜데요?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선물이라고요. 고마웠어요. 이런 게 자매의 일상이구나 싶었죠. 집에서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지우 씨가 레시피 찾아오면 저는 재료 준비하고 회장님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옛날엔 너희 엄마가 요리를 잘했어. 콩아리한테 자장가 부르면서요.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회장님은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보내는 날 하루 종일 울었지. 테이프에 자장가 녹음한 것도 엄마였어. 너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엄마 목소리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만나보지 못한 엄마.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이야. 암이었어. 저를 보지 못하고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찾고 싶어 했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요. 회장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넌 엄마 닮았어. 착하고 강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법적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장도윤 재판이 열렸어요.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재판정에서 장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위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변명하는구나 싶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 횡령 금액 전액 배상. 법정을 나올 때 장도윤이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괜찮아? 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일상을 살면 돼.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폈어요. 회장님은 치매가 조금씩 진행됐지만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으셨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우리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 저. 셋이서 나란히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담아 거실에 걸었어요. 예전 흐릿한 사진 옆에. 이제는 또렷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모였습니다. 회장님은 카세트 데크 앞에 서셨어요. 이제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뭘 들을까? 콩아리 테이프요? 테이프를 넣으셨어요. 자장가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따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콩아리. 지우 씨가 화음을 넣었어요. 회장님은 박자를 맞추셨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재생됐네. 네. 이제야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불린 이름은 오늘을 바꾸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내일을 바꾸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들. 엄마, 저 찾았어요. 제 가족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모두 저를 찾아줘서. 우리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오래오래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됐고 가사가 제자리를 찾았고 가족이 완성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콩알이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자는 잠, 가족과 함께 자는 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회장님과 지우 씨를 위해서요. 계란을 삶고 밥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을 담았어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네. 아침 준비했어요. 혼자 다 했어? 이제 익숙해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릇을 차려드렸어요. 지우 씨도 내려왔습니다. 우와, 간단한 건데요. 정성이 느껴져. 함께 식사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가족의 아침. 이런 게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간병인으로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딸로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상태가 나쁘지 않으시네요. 가족분들이 잘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딸들이 잘 챙겨줍니다. 회장님이 저와 지우 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병원을 나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양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기분 좋네. 딸들이랑 함께 걷는 게 저희도 좋아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서정아. 네, 아빠. 행복하니?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은 힘들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집이 있었어요. 나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회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또 사랑해. 저는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지우 씨도 함께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뭐 만들 건데? 멸치볶음이요. 엄마가 좋아하셨다며요. 회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정말 좋아했지. 그럼 엄마 위해서 만들게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불에 볶았어요.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소한 냄새. 냄새가 똑같네. 엄마가 만든 것처럼. 레시피 검색했어요. 잘했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뿌듯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장님이 카세트 데크 앞에 서셨어요. 오늘도 들을까? 네.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습니다. 자장가가 흘렀어요.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틀리지 않았어요. 틀려도 괜찮았고요. 자장 자장 우리 콩알이 엄마 품에서 잠을 자렴 비가 와도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노래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재생됐네. 네. 이제야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시 불린 이름은 오늘을 바꾸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내일을 바꾸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미소.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들. 엄마도 저 별이 됐을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엄마, 저 찾았어요. 제 가족을. 늦었지만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대답하는 것처럼 회장님과 지우 씨를 봤습니다. 제 아빠와 언니, 제 가족, 고마워요. 모두 저를 찾아줘서, 저를 받아줘서, 우리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다시 안았습니다. 오래오래요. 그날 밤 다시 제 방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됐고 가사가 제자리를 찾았고 가족이 완성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콩알이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엄마가 아빠가 언니가 모두 함께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우리 콩알이 잘 자거라.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자는 잠, 가족과 함께 자는 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